전체적인 CES 제 나름대로의 총평을 좀 하자면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이 됐던 것 같아요. CES는 제가 뻥카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점점 화려한 걸 보였었거든요. 우린 뭔가를 할 거야. 막 지르는 거였었는데 이게 그 코로나 이후부터 좀 더 차분해졌었어요. 코로나 이후부터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건 뭔데 이걸 얘기하기 시작했었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SKT였고요. SK. SK도 항상 참여를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되게 화려했었거든요. SK 쪽에서도 이제 UAM 쪽을 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늘을 나르는 거, 그 드론을 전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이공원 온 것처럼 줄을 서서 그걸 탑승해 보기도 했었었고, A-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스피어 작은 모델들을 많이 갖다 놨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물론 화려했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쫙 열리면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연출해놨어요. 잘 만들었는데 SK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데에서 우리는 AI 기업이 된다. AI 기업에서 어떤 걸 할 것이냐. 수많은 스타트업들하고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좀 보여줬던 게 인상 깊었었어요. 물론 그게 다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대기업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스타트업들은 생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유레카 간에 가면 재밌게 보시는 것들이고 이거는 대기업들이 우리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 미래는 이쪽이니까 이쪽 투자를 해서 이끌어 갈 거야. 이쪽 부분이라면 SK를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제가 대기업들의 생존 고민이었었죠. 자동차 회사들한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영상에서 빼놨었지만은 현대모비스라든지 LG 이노텍과 같은 것들이 이번에 공개하거나 전시한 걸 보게 되면은 특히 모비스가 인상적이었는데 모비스는 2024년에는요 그 크랩 주행이라고 자동차 바퀴를 옆으로 확 틀어가지고 옆으로 가서 주차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삼행시도 도는 거라든지 굉장히 화려한 걸 많이 보였었는데 올해는요 그건 하나 없었어요. 대신 어떤 게 있었느냐? 자동차 안에 탑재했었을 때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가 우리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졸린지 안 졸린지 파악하는 것들. 마치 예전에 우리 MC 스퀘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의 뇌파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 건지 여기 치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고민인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 올해 IT 이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세 가지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아까 제가 로봇 사례를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저도 놓쳤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작년 중순부터 기업에서 강의할 때는 이 회사들을 얘기했었어요. 휴머노이드 시장에 뜨는 것들 우리나라에선 지금 삼성이 주도를 하고 있다. 왜냐? 삼성전자가 앞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고 지금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인수하는 게 한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때 투자했어야 됐죠. 제가 그때 살짝 놓쳤었는데 와 요즘에 천정부지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물론 모든 로봇 회사들이 성장하진 않아요.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 세계는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도 그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부품과 관련된 것들,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성장하는 것들. 이 CES의 엔비디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플랫폼인데 코스모스와 같은 플랫폼이 성장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엔비디아가 발표했었던 14개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도 없었던 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스마트 모빌리티 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차만 생각을 하게 돼요. 혹은 자율주행차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항상 많이 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우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운전을 하니까. 근데 약간만 돌려보게 되면은 농업 분야.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존디어에서 우리는 노동 시간이 엄청 많이 길고요. 5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얘기 발표했었을 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층의 수준이 다르죠. 80대 이상이신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노동 시간은 훨씬 더 길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농업 분야의 자동화가 필요한 것들. 대동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좀 더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온디바이스 AI. 이쪽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사실 좀 주목할 만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거의 다 승부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뭐, GPT 같은 경우에도 일정 예약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 4D 모델링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3D 모델링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3D 모델링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4D 모델링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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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리
저도 어제부터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밀접하게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같은 것들에 제미나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이제 승부술이 나오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노트북에서 그럼 어떤 AI를 우리가 쓰면 좋은 걸까?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성능까지 걸게 될까? 보안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들하고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 시스템을 깔아야 되지? 이 고민들이 더 많은 경쟁이랑 함께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자고 한다면 스페이스X가 열었죠. 스타링크. 작년에 우주 인터넷 사업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해 미뤄졌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면 다다음 달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스타링크라고 하는 우주 인터넷 사업의 연결점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IT 이슈가 뭐냐? 3월 달 초에요. 3월 달 초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바르셀로나. 그 MWC 행사는 제가 모바일 월드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모바일에 관련된 회사, 네트워크와 관련된 회사들이 판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부스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야외에다가. 근데 올해는 안에다가 만들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우주 인터넷 둘러싼 시장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 봅니다.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 연관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도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면 좋고 섣부르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ETF라 그러죠. 바구니처럼 담아놓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받았던 내용에서 좀 몇 가지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CS2025에 AI와 로봇이라는 주제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기업과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육 및 훈련 관련해서 AI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일단 교육하고 훈련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하게 되면은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회사들이 로봇 회사들이 로봇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들을 좀 갖고 왔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회사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였는데 로봇 팔이 전시가 돼 있길래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럼 뭔가라는 건 봤더니만 인간이 하는 것들을 팔을 학습을 해가지고 이 로봇 팔이 그대로 합니다. 그럼 뭐가 가능해지는 거냐? 지금은 안 되겠지만은 인간이랑 협업이라 했었잖아요. 제가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작업하면 돼. 이 기계가 있으면 얘는 들어다가 옆으로 놓으면 돼. 그럼 얘가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것들. 그쪽으로 해서 트레이닝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업과 기술들. 윤리적인 이야기들이요. 오이님. AI 관련해서 윤리적인 이슈. 그 윤리적인 이슈라고 하는 것들은 작년부터 논의가 좀 되기 시작해갖고 이번 CS에 그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이야기 드리자면 그 대부분의 생성형 AI 기업들이 그 윤리적인 높이라 그러죠? 그걸 가중치를 높여놨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챗 GPT를 트레이닝 시키거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약간 거친 말을 하게 만든다라든지 어그로 끌 수 있는 말 한다라든지 이런 걸 했었을 때 대부분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못 해주는 걸로 완전히 좀 바뀌게 되긴 했었어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윤리적인 이슈하고 결부가 돼서 더 크게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데이터에 대한 이슈거든요. AI가 뛰어나지면 뛰어나질수록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이 됐는데 이 데이터 누구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게 작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AI 기업들이 지금 언론사들하고 제휴를 맺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인공지능이 결국은 뉴스 기사를 검색해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답점들이 다른 거예요. 제일 먼저 오픈 AI, GPT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그룹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돈을 줬죠. 얼마나 줬는지 정확하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 같은 회사들은 광고를 붙여놨어요. 광고 수익을 쉐어를 하자 이거였거든요. 바로 이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지금 챗GPT,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광고를 계속 만지작거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러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무료 사용자들이 질문을 던졌었을 때 이 질문에 적합한 광고를 같이 보여주면서 뉴스 회사들이나 쇼핑 회사들이랑 광고비를 쉐어할 수 있는 것들. 이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GPT-S라 그래서 누구나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갔었을 때 그게 수익화되는 모델로 해서 광고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또 질문 미리 받았던 거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AI 관련된 트렌드라고 해서 질문 하나 받았던 게 있는데 올해는 무조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예요. AI 에이전트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AI가 알아서 매일 아침마다 뉴스 레터링을 해주는 거라든지 누군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라든지 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 벌써 공개가 됐죠. 그게 지난주부터 오픈했었던 챗 GPT의 일정 등록 기능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의 미래 활용, 이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 활용은 휴머노이드죠, 결국엔. 휴머노이드가 하나가 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홈 로봇. 이게 모든 커넥티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갖고 있죠. 벌써 1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파트에 딱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들의 갤럭시가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고, 들어갔었을 때 불 켜줘 하면 알아서 불을 켜주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군가 AI가 장악을 해서 우리의 비서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까지 이어질 거고, 스마트폰, 노트북 모든 곳에 들어가는 연결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 전시관에서도 제일 처음 보여줬던 게 빅스비가 다 들어가 있는 모델 하나 보여줬어요. 5년 뒤에 일단 CS 혁신 제품들 혁신상 받는 걸 보게 되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혁신상을 받거든요. 물론 이게 돈을 내고 받는 건 아니고 CS 측에서 다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해결해 주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반복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CS가 요즘 재미없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까 보여줬던 샤워폰과 같은 것들, 하늘을 나는 드론, 이런 것들 보여줘야지 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왠지 분위기가 예전에 했던 거에서 슬쩍 AI만 끼어드는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전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구체적이 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미래보다도 그래서 각각의 적용이 됐을 때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건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나 또 질문 나온 게 있네요. 자동차 메이커의 자율주행 전략. 오래 걸리죠. 로보택시가 나올 거다, 나올 거다, 나올 거다 얘기했었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는 내년, 내후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혼자서 자율주행의 로보택시가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법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얘네들이 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조금 뛰어나지기는 하겠지만 그게 완벽한 수준까지 가는 거는 저는 한 5년에서 길게 되면 10년은 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 자율주행을 자체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인프라를 가지고서 아니면 구글이나 아까 웨이모처럼 아니면 인텔이나 모빌아이 같은 것들 누구랑 손을 잡을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네, 하나 정도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AI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 특히 한국 스타트업들 성과 가능성 한계 필요 전략 등. 요거는 좀 주목할 만했던 것 같아요. 사실 AI 쪽에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주목할 만한 게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 저도 알고 있는 기업들이긴 했었지만은 마음 AI라든지 페르소나 AI 같은 것들이 이미 퀄컴이나 이런 것들하고 제휴를 맺어갖고 발표라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한 분야를 정확히 파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AI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모든 걸 다 한다라기보다도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이 분야별 특화되어 있는 것들에 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공유해드리고 끝낼게요. 이게 엠비트로라고 하는 모델이었었는데 이게 혈당 측정기예요. 예, 보다시피 세팅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 이 부분에다가 제 손가락 대고 나면은 뜯었죠. 그럼 얘가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밑에 검사지 세팅하고 나서 피는 나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피 나와서. 짜고 난 다음에 측정하게 되면은 제 혈당치를 보여주는 거였었는데 생각보다도 밀착형 회사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흥미롭게 봤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CS 꼭 가보셔야 되느냐? 가시면 좋고요. 근데 가시게 되면은 정말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있다. 그거만큼 더 많이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CS나 MWC나 그 언론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좀 작은 기업들 소개부터 시작해서 키노트에 올라온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한번 해석하는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용 컨설팅에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웨비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